트럼프 대통령이 합의든 군사적 방식으로든 이란 전쟁을 곧 끝낼 거라는데 이란 혁명수비대가 중동의 미군 기지에 미사일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교착 상태에 빠진 중동 상황, 백승훈 한국외대 중동연구소 전임연구원과 함께 지금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시죠, 교수님. 네, 안녕하십니까. 자, 미국과 이란이 유조선 공격 그리고 군사기지 타격을 서로 주고받으면서 또다시 무력 충돌을 벌였습니다. 이게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이게 뭐 협상 결렬 이런 국면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양측이 또다시 이제 그 군사적 압박을 그 협상 국면에서 좀 밀어넣는 그런 국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것이 어떤 협상을 결렬하거나 관두려고 하는 모습은 아니고 지금 아직도 양측이 지금 원하는 바가 완벽하게 맞아 들어가고 있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미국 입장 그리고 이란 입장에서는 자기네들이 협상력을 높일 수 있는 이런 지렛대들을 갖고 있다라고 해서 이렇게 우리는 군사적 압박을 할 수 있고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다라고 그래서 지금 부딪히는 형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뭐 사실 이제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MOU를 맺을 것이다. 뭐 협상이 이제 진전이 있다. 그러면서 종전 협상 국면이었던 것 같은데 네. 뭐 한편으로는 이란이 지금 이제 버티게 들어갔다. 이제 이런 분석들도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런데 이란이 버티게 들어가려면 버틸 수 있는 어떤 뭐 병력이 좀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미사일이 있다라든지 그런 것은 충분한 상황입니까? 지금 뭐 보도들이 나오고 있긴 한데 뭐 최근 보도에서는 한 20% 정도, 그러니까 전쟁이 시작되기 전에 20%의 미사일 역량을 가진 걸로 보인다라고 하는 보도가 나왔죠. 근데 불과 3주 전만 하더라도 65% 회복한 것 같다라는 보도도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뭐 이게 정확히 어떤 역량을 갖고 있는지는 전쟁 후에 좀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지만 만약에 그 20%가 맞다고 치다 하더라도 이 전쟁이 시작되기 전에 이란은 자기네들이 6,500개의 그 탄도미사일이 있다고 밝혔었습니다. 그러면 20% 남았다고 하면 1,500개 정도, 1,300개 정도가 남은 것이겠죠. 그리고 만약에 미국의 여러 가지 싱크탱크에서는 2,000개 정도 남아있을 거라고 봤는데 만약에 그 지표를 하더라도 50%, 20%라고 한다면 한 400여 기 정도 남아있는 건데 문제는 당연히 이 정도의 그 역량을 갖고는 미국이나 이스라엘을 직접 대면할 수는 없죠. 그러나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그 주변의 석유 생산 시설이나 전력 시설 그리고 미군 기지에 대한 그래서 어떻게 보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면서 낳는 효과들 그러니까 유가를 계속 우리가 올릴 수 있고 전쟁 비용을 올릴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정도의 역량은 이란이 지금 갖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란 같은 경우는 자기네들이 전쟁을 게임 체인저 바꿀 수는 없다 하더라도 우리는 계속해서 전쟁 비용은 부과할 수 있다. 그리고 계속 이런 고통을 줄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란 입장에서도 이번 공격을 감행하고 끄는 것은 우리가 협상을 하지 않겠다라는 의미보다는 협상을 빨리 하지 않으면 그리고 우리 협상을 안 하려고 한다면 우리는 더 높은 비용을 높일 수 있다. 그래서 그런 서로 지렛대 싸움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궁극적으로 교수님이 보시기에 이 종전이 안 되고 있는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어떻게 보면 이렇게 종전이 안 되는 이유는 이런 거죠. 지금 양측의 그 지금 막바지에서 그 서로 줄 수 있는 것들에 대한 그 삿바싸움이 아직도 유지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란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최소한 종전이 선언되면, 그러니까 정전이 선언되는 즉시 120억 달러 정도는 동결 자금을 풀어달라. 그리고 60일 동안 협상이 진행되는 과정에서는 240억 달러를 추가로 더 해제를 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 건데 이게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상당히 조금 약간 지뢰밭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허용하는 순간 다시 그 미국의 언론들에게 타격을 받을 거거든요. 이렇게 하는 거가 그런 과거에 오바마 행정부가 했던 그 JCPOA 포괄적 이란 핵 합의와 뭐가 다르냐.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종전하고 정전을 하고 그다음에 협상을 이어가는 걸로만 해서 경제적 유인을 계속해서 이들을 끌어낼 거면 오바마 행정부가 했던 것이 정확히 그것이었거든요. 전쟁을 할 수는 없으니 이들을 당근과 채찍을 이용해서 당근을 이용해서 협상을 들어가서 경제적 유인을 준다라고 하는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하는 것이 완전히 똑같은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뭔가가 이렇게 협상이 진행된다 하더라도 이게 이란 측에서 우리가 이런 그 농축을 아니면 이 정도 포기하겠다 아니면 희석을 이 정도로 하겠다라고 하는 오바마 대통령 때 나왔던 포괄적 핵 합의보다는 더 좋은 안들이 있어야지만 받을 수 있는 그리고 이란 입장에서는 지금 경제적 위기인 상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찌 되었건 이 조금 매 단계별로 살라미 전술처럼 조금씩 경제 요인을 받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 두 측면이 충돌하면서 협상이
계속해서 지연되고 있는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란이 그 종전합의의 전제 조건으로 아까 이제 말씀하셨던 그런 금액들에 대한 동결된 자산에 대한 해제를 요구한다라면 반면에 이란은 미국에게 어떤 걸 줄 수 있는 겁니까? 지금 이란이 미국에게 줄 수 있는 것은 호르무즈 해협을 완전히 푸는. 그래서 지금 통행료 관련한 것은 우리가 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사실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우라늄과 관련된 문제였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우라늄 같은 경우는 지금 양측의 그 최고 지도자의 워딩을 보면 좀 셉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우리는 반출하지 못하겠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지만 아마 반출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온다 하더라도 예. 만약에 그 농축 우라늄 정도를 상당 수준 적게 이렇게 한다든지 오바마 행정부 JCPOA는 그들이 갖고 있었던 11,000톤의 20% 농축 우라늄을 300kg 정도로 줄여서 3.67% 농축된 수준을 우리가 300kg만 갖고 있고 IAEA 통제에 있겠다라고 해서 진행된 거거든요. 만약에 지금 반출을 못한다 하더라도 이게 어떤 관리 감독 체제에서 미국이나 IAEA의 관리 감독 체제 하에서 우리가 농축 우라늄을 3.67% 아니면 그거보다 더 줄여서 1.6%로 줄이고 300kg이 아니라 그거보다 더 적은 수치만 갖고 있겠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오바마 행정부보다 더 나간 조치를 해준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란 입장에서는 그런 식으로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지금 반출을 다 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러시아나 이런 자기네들이 믿을 수 있는 그래서 미국이 만약에 협상을 어기게 되면 우리가 반출했던 것을 다 돌려받는 조건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런 대상에게는 반출할 수 있다라는 얘기도 뒤에는 나오고 있어서 말씀 주신 대로 이란이 할 수 있는 안이라고 한다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말하는 전액을 미국으로 가져간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처리를 한다라는 것이 아닌 우리의 농축 우라늄 건을 좀 가진 상태에서 자기네들이 이 협상이 무너졌을 때 돌려받을 수 있는 그런 담보가 된다면 이란도 전향적으로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이 좀 맞는다면 이제 협상이 될 텐데 트럼프 대통령의 판단에 달린 겁니다. 만약에 이렇게 됐을 때 언론에서 이게 오바마와 다른 게 뭐냐? 라고 이렇게 얘기가 됐을 때 트럼프 대통령은 그거보다 더 나은 안을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지금 협상이 마지막 국면에서 지금 안 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뭐 말씀하신 대로 특정 어떤 그러니까 기존에 알려진 양보다 더 적은 양의 우라늄을 통제하에 갖고 있겠다라고 하는 이란의 요구. 그다음에 이제 말씀하셨던 아까 120억 달러 혹은 뭐 240억 달러의 추가 제재. 를 해제한다라는 그런 어떤 요구. 그러니까 사실 이 모든 것들이 다 트럼프 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한 것인데 트럼프 대통령의 의중은 아직 저희가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은 지금 미국 측 협상단에서는 오크리지 국립연구소를 방문한 것으로 알려졌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이 오크리지 국립연구소를 방문한 것을 두고 양해각서 체결이 좀 임박한 것 아니냐 이제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이건 왜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오크리지라고 하는 군사 시설이 핵 관련한 시설인데 되게 의미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우리가 잘 아는 맨하튼 프로젝트, 오펜하이머 영화에서 나왔던 그런 첫 핵 무기를 만들 때에도 연결돼 있는 뭐 테네시 주에 있는 핵 시설이기도 하지만 2004년에 리비아가 핵을 포기했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 25톤 정도 되는 그러니까 4천여 개의 원심 분리기와 여러 가지 핵 관련 농축 우라늄 핵 시설 관련한 것들을 다 오크리지 기지로 갖고 와서 분석 관리를 했던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협상단이 거기 갔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 더 지금 제가 의아했던 것은 트럼프 핵 협상단 사람들이 과연 오바마 핵 협상단만큼 그런 기술적인 이해도가 높은지 아닌지 제가 항상 의문점이 있었는데 협상단 대표들이 그런 핵시설에 가서 어떻게 관리할 수 있고 그런 것들을 한번 보고 한다고 한다면 좀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도 그냥 60% 농축 우라늄 440kg를 자꾸 갖고 우리나라로 미국으로 갖고 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넘어서 실제적으로 농축 우라늄 프로그램을 어떻게 해야지 제한할 수 있고 그것을 이렇게 통제할 수 있는지를 좀 보려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를 가서 이렇게 한다고 한다면 그냥 단순히 미국으로 갖고 오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이란이 갖고 있는 농축 우라늄을 제어를 할 수 있는지 통제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가서 보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겠다라고 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조금 약간 고무적인 제스처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고무적으로 보십니까? 그 현상 자체에 대해서. 근데 지금 양국의 종전 협상이 현재 교착 상태에 빠진 또 다른 이유로는 레바논 문제가 꼽히고 있잖아요. 이제 이 문제도 한번 정리를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레바논 문제는 이게 가장 큰 문제인데 단기적으로는
미국이 틀어질 수 있는 문제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MOU가 시작이 돼서 이란과 미국의 핵 협상이 진행되는 그 짧은 60일의 과정에서는 충분히 미국의 역량이라고 한다면 네타냐후든 이스라엘을 억압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됩니다. 그래서 뭐 우리 속된 말로 그 하드 캐리를 해서 이렇게 이 미국이 잠시는 어떤 뭐라 그럴까요? 이 레바논 변수가 이번 핵 협상에 영향을 끼치지 않게는 할 수 있는 국면은 되는데 중장기적으로는 과연 이것을 계속해서 틀어질 수 있을지는 좀 약간 의구심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핵 협상, MOU를 들어가서 나름의 핵 협상이 진행될 때까지는 레바논 그 문제가 그 미국이 확실히 통제할 수 있는 그 변수라고 생각은 하지만 이게 과연 좀 어떻게 보면 지금 이번 협상도 5년이 될지 10년이 될지 15년이 될지 긴 어떤 단계적으로 이렇게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과정에서 미국이 계속해서 레바논 전선 문제를 그 이스라엘을 억제하면서 갈 수 있을지는 저희가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문제다. 그러나 이번 협상 국면에서는 미국의 의지,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만 있다면 틀어질 수는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진짜 내일이면 이제 6월 7일인데 6월 7일이 되면은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습하면서 시작된 이 중동 전쟁이 시작된 지 100일이 되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뭐 사실 처음에 미국이 이제 공습을 시작하면서 이 전쟁을 이제 4주에서 한 6주 정도 내에 끝내겠다. 이렇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공언했었는데 이게 벌써 100일이면은 이제 14주도 넘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길어지게 된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교수님? 저는 한 가지를 꼽으라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 지금 미국 행정부의 전략 부재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게 호도되면 안 되는 게 미군의 전술 역량은 상당히 높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전쟁을 오래 끌면서도 이 정도 피해를 안 보고 자신들의 군사적 목적을 다 달성할 수 있었던 전술적인 측면에서는 가장 높은데 전략적으로는 이게 정말 최악이 아니었나 저는 제가 역대껏 보았던 그러니까 냉전 이후에 클린턴 행정부 이후에 중동에서 벌어졌던 군사작전 측면에서 보면 가장 전략적으로 준비가 되지 않았던 전쟁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미군의 역량과는 분리해서 봐야 되는 게 이 전쟁의 목적이 뭔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도대체 이 전쟁의 시작이 그 정권 교체를 위해서 시작했는 것인지 아니면 핵 능력을 억제하기 위해서 시작된 것인지 만약에 핵 능력을 억제하기를 원했다면 작년 6월에 그 자정의 그 슬래지 해머 그러니까 그 망치 작전처럼 그 이스파한이나 나탄즈에 있는 핵시설을 벙커버스터로 공격해서 핵 역량을 낮추면 됐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전쟁을 했는데 이게 핵 능력을 낮추려고 했던 것인지 아니면 국가 전복을 원했던 건지 레짐 체인지를 원했던 것인지 그런 목적이 전략적 목적이 정해지지 않았으니까 지금 계속 이런 것들이 바뀌기 시작하고 제대로 된 그 전술들도 들어가질 못한 겁니다. 만약에 처음에 중간에 잠깐 나왔던 국가 전복, 그래서 레짐 체인지를 원했으면 지상군 파견이 당연히 준비가 돼 있었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까지 지상군 파견한다 하지만 한 번도 파견되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 전쟁이 시작되는 국면부터 전략적으로 그 목표가 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나중에 향후에 우리가 밝혀봐야 되겠지만 그냥 마두로 축출 사건 때처럼 요번에 그냥 전쟁 초기에 그 네타냐후 총리의 말대로 카메네이를 비롯한 50명의 최고 수뇌부를 한 번에 날릴 수 있다. 그렇게 날리면 얘네들은 그냥 무너질 거다라고 하는 정말 그런 단순한 그 생각에서 이 전쟁이 벌어지고 이게 무너지면 다 될 거라고 생각했다면 어떻게 보면 전략적인 조금 부재가 있었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들 때문에 제가 이 100일 동안 되면서도 지금 미국이 도대체 뭘 얻었는지 지금 모르는 그런 상황이 된 것은 좀 전략적인 것들이 조금 부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냐. 근데 이거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미군의 전술적인 역량을 제가 평가절하하는 거 아닙니다. 당연히 전술적인 역량은 되게 높지만 전략적으로 도대체 무엇을 원했는지가 모호했기 때문에 지금 100일이 된 이 상황에도 이 전쟁이 마무리되지 못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원해서 전쟁을 시작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이 전쟁을 어떻게 닫아야 되는지도 지금 해법이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 자, 일단은 뭐 100일 동안 전쟁이 계속해서 지속돼 오면서 뭐 세계 경제도 외교도 공급망도 굉장히 이제 다른 모습으로 계속 변화를 해오지 않았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100일 사이에 사실 가장 달라진 것 중에 하나를 꼽으라고 한다면 저는 이제
중국의 존재감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사실 미중 정상회담을 진행을 하면서 어떤 분은 이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사실 미중 정상이 이렇게 이제 마주했을 때 미국 대통령이 이렇게 작아 보였던 적은 처음이다. 이런 말도 좀 하긴 했었는데 우리 맞습니다. 교수님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중국의 존재감. 정확히 맞는 말씀을 해주셨던 거죠. 오히려 우리가 이 전쟁 시작될 때를 복귀해 보면 시진핑 국가 주석이 몰리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뭐 이게 음모론이긴 하지만 중국의 그 군에 대한 통제력도 약해지고 있다. 그래서 쿠데타가 일어날 수도 있다. 이게 낭설일 수도 있고 하지만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었는데 지금 다시 한번 중국 시진핑 주석이 정말 중재자로서, 그러니까 국제 그 문제 중재자로서 우뚝 서는 모습이 보여지는 겁니다. 다들 중국을 찾아갔지 않았습니까? 푸틴 그쵸, 대통령부터 지금 갈리바프와 아락치 외무상 모든 그다음에 파키스탄, 그다음에 지금 북한까지도 뭐 북한이 찾아가는 것은 아니지만 이제 그리고 심지어 트럼프 대통령도 어떻게 보면 대만 문제까지도 산발 물러서면서 그러니까 이것이 시진핑 국가주석이 잘해서 중국이 잘해서 이렇게 됐다라기보다는 미국이 이 이란 전쟁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략의 부재함으로써 100일 동안 발목에 붙잡혀 있는 상황이 되면서 오히려 미국과 그러니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문제, 그다음에 미국과 이란 문제, 그다음에 대만 문제, 그리고 북한 핵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한 모든 것들을 우리가 정말 중재자, 조정자로서 역할을 할 수 있어. 그래서 모든 리더들이 나한테 와야 돼 하는 그런 그림을 트럼프 대통령의 전략 부재 때문에 이렇게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비판은 트럼프 행정부가 지금 피할 수가 없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기도 굉장히 좀 미묘했던 것이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한 이후에 푸틴 대통령도 갔었고 그러면서 뭔가 중국을 다 찾아가는 그런 모양새가 좀 취해졌었거든요. 이제 그런 말씀을 좀 하셨던 거잖아요. 네, 정확하게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있죠. 지금 미국과 중국이 만나기 직전에 이미 아락치 이란 외교상이 가서 자기네들의 핵 관련한 얘기를 다 했고 그렇게 해서 중국이 아예 미국 의견과 상충하는 이란의 핵 주권은 우리가 인정한다. 그리고 농축 프로그램 가져야 된다. 이런 얘기를 던지면서 이미 딱 이렇게 어떻게 보면 트럼프 대통령과 대화하기 전에 이미 자기네들이 할 얘기를 다 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그걸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을 만들어졌거든요. 그래서 앵커님 말씀해 주신 대로 중국이 이 전쟁에서 그냥 글로벌 행위자로서 다시 한번 부상했다라고 하는 것이 아마 미국 입장에서도 가장 뼈아픈 그런 실체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백승훈 한국외대 중동연구소 전임연구원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